오. B. 튀김수석은 아무 일 없이 두 해나 지나자 안심된 듯 편안히 지내는 듯 했다. 2년 전 자객을 보내고 시신을 냉동박스로 받을 땐 가족 물살이 두려워 가족 모임도 안 하더니 이제 고급 호텔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다. 피 대령은 어휴 저러다 어쩌려고 저러나 했다. 부정하게 쌓은 돈이 그를 평생 우쭐하게 했다. 피 대령은 최대한으로 주의하고 있었다. 가능한 한 자기들 모임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졌다. 이창섭이 왔다 간 것은 자기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아내는 혹시나 해서 결혼한 자녀들에게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올 것은 온다. 이창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특임 수석님께서 초대하셨죠? 그렇소. 선물 좀 배달해 주세요. 나보고 죽이라는 거요.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그냥 보석함만 전달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나와 사모님과 공항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로 끝이요. 제가 약속 잘 지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내가 알고 있어. 우린 이거로 매듭입니다. 고맙소. 저도요. 사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의 해맑은 웃음이 떠오르자 저절로 진절머리가 쳐졌다. 행사가 한참 진행될 쯤 특임수석은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아내가 급한 전화를 받았다며 서둘러 나갔던 피 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장실로 갔다.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특임수석은 다른 사람이 볼까봐 화장실에서 보석 케이스를 열려다 혼자만 그 자리에서 폭사했다. 화장실에 그가 들어가고 난 뒤 경비가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았었다. 창섭이었다. 고급 호텔의 화장실 폭발은 당장 9시 뉴스로 갔다. 앵커맨이 기자를 불러 현장을 보도할 때 109라는 숫자에 새긴 풍선을 든 어떤 젊은이가 옛날 교련복을 입고 기자 옆을 서성거리다 지나갔다. 뉴스를 보던 고대 백구인 협의회 몇몇은 사망자가 자기들을 도륙했던 바로 그 특임 수석인데 백구란 풍선의 교련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렸을 적 자기네를 대량 제정시켰던 실무자 특임 수석. 우리 중 누가 했나 보네. 10-6 하 사람백정 3 서문. 저 늙은이가 외대 부총장이었다고요? 2007년 일지. 외대 이득구 부총장은 제자들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 것이 주요 일과였다. 참석할 때마다 듣는 사례비가 적지 않은 수입이었다. 이번 양 교수 출판 기념회는 기념사까지 했으니 큰 사례를 받을 것이었다. 출판 모임 끝날 때쯤 미모의 중년 부인이 다가와서 곱게 인사했다. 저 총장님 영어과 81학번 졸업생입니다. 아 그래요? 참 미인이시군. 아유 전 총장님도요. 그녀가 애교스럽게 부끄러워했다. 총장님 자태 아직도 군나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래 살고 있죠. 흐뭇해진 김 총장은 이제 마이크를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저 신랑이랑 같이 왔는데 가는 길에 모셔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유 나야 좋지만 신랑이 아니에요. 제 신랑도 영어과 81학번 졸업생이에요. 지나가던 양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하고 지나갔다. 아 그럼 신세 좀 지릴까? 아유 총장님은 저희가 영광이지요. 사례비를 받고 나설 쯤 그 여자 졸업생이 와서 팔짱을 껴줬다. 고급 승용차가 문에 대기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아 반가워요. 부부가 다 영어과라고요. 네 총장님 이창섭입니다. 81학번이고요. 총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이거 따뜻하게 드세요. 미인이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서 따라주었다. 향기가 정말 좋았다. 아유 이거 출판 기념회보다 집에 가는 게 더 즐겁군. 고마워요. 그는 안락한 고급 시트에 편안히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외대 총장실을 아침 일찍 청소하던 아주머니 소스라치게 놀랐다. 해커머니나 김씨! 김씨! 아 왜요 바빠요?
빨리 와봐요. 김씨가 뛰어왔다. 아니, 해금망치게. 이 노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나저나 빨리 경찰에 연락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일은 학교 망신이라 박 시장님한테 먼저 연락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든 어디든지 빨리 연락해. 정말 망치게. 치매 노인인가 봐. 건드리지 마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뒤집었어요. 그러게. 자, 우선 빨리 연락해요. 마침 다른 일로 일찍 출근했던 박 실장이 뛰어왔다. 맙소사, 뭘로 일단 덮어드려요. 여보세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바닥에 뿌려놓은 싸구려 양주 냄새가 진동을 한 것이었다. 그들은 노인네가 술 먹고 우연히 충장실에 들어와 회전 의자가 안락해서 거기서 잠든 줄 알았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총장실 옆 부속실로 옮기고 나서야 경찰이 도착했다. 그때쯤은 부총장이 깨어나 있었다. 성함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멍하니 청장을 바라보던 부총장이 한마디 했다. 영어과 양 교수를 불러주시오. 네? 영어과 양 교수님요? 네, 오늘 아침 일찍 강의 있다고 했으니 출근했겠지. 에? 누군가 내선을 통해 영어과에 연락했다. 아니, 부총장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랬다. 치매 노인이 외대 부총장이었다. 얼마 뒤 경찰에 간단한 조서를 받고 부총장은 학교차로 귀가했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다. 양 교수까지 덜터미를 뒤집어 썼다. 퇴직한 부총장은 술에 취해 발가벗고 총장실에서 잠자다가 아침 청소 때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빨리 뛰어다녔다. 얼마 뒤 그의 옷가지와 메모가 택배로 왔다. 부총장님은 1981년 12월 죄 없는 학생들을 59명이나 무더기로 제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사과는커녕 기껏 경찰을 동원하셨죠. 더도 덜도 하신 만큼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시죠? 손주들도 많으시죠? 저희 부모님들의 그때 고통을 이제 느껴보세요. 부총장은 1981년 12월 옛 생각이 다 떠올랐다. 가족회의를 했다. 아들이 마침 영어과에 친구가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베란다에서 통화하더니 사색에 대해서 돌아왔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창섭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맙소사, 걔가 걔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이 영어과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를 모두 펼쳤다. 그때 내가 큰 잘못을 한 건 사실이야. 제적이야 독재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지만 부모님들한테는 참 잘못했어. 1983년 겨울에 어떤 휴가병이 와서 자기 동기들 복학시키라며 난동 부린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도 이창섭 이런 것 같았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 정보기관에 알리세요. 그렇지 않아도 정보기관이 걔를 찾느라고 혈연이 돼 있대요. 그래, 생각 좀 해보고 그렇게 하자. 며칠 뒤 양 교수가 찾아왔다.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다. 집을 금매로 내놓으니 금세 나갔다. 허름한 조그만 아파트로 옮기니 수월한 점도 있었다. 양 교수가 얘기한 2단 교회 서울 본부를 찾아갔다. 사무국장님과 뵐 수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일단 앉으세요. 상냥한 여직원이 소파를 권했다. 2단이니 뭐니 해도 다른 큰 기업보다 훨씬 친절했다. 사무국장과 긴 시간을 이야기했다. 전 개인적으로 이창섭 정도 잘합니다. 견디기 힘든 일을 겪으셨었는데 어르신네가 바로 장본이시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가 59명이나 되고 다른 쪽은 또 100명이나 됐나? 아무튼 159명쯤이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그게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저희야 종교인이라 도울 수는 있지만 역시 사무국장다운 말씀이셨다. 이단은 비즈니스다. 종교 비즈니스. 부가가치가 정말 높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 집과 예금을 처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들 집도 처분되는 대로 헌금하지요. 사목자가 그리 환해졌다. 아유, 이러실 필요까지 없는데 하여간 저희가 적극 돕겠습니다. 이창섭 성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착한 사람을 세상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제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은 그럼요 하려다가 뭔가가 생각났다. 활용, 비즈니스. 제가 약속드릴 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최대한을 돕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출석하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전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네요. 그럼 큰 은혜지요. 큰 은혜. 오늘은 참 어르신께 복된 날입니다. 이 큰돈 후일 상급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부총장은 아들이 걱정됐다. 꽤 많은 돈을 현금으로 물려줬었는데 이번에 내놓을까 싶었다. 양 교수가 하는 얘기는 너무 끔찍했다. 가족을 전부 몰살시키는 사람 백정이라고 했다. 그가 그렇게 된 게 의대 재적 징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그럼 자신 아닌가? 그는 1981년 해도 너무했었다. 이단 교회에 갔다 온 다음날 아들이 찾아왔다. 정보기관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들도 혈흔을 내두르더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돕겠다고 하면서도 자기네 자료로는 당시의 외대 징계가 해도 너무했다는 것이었다. 고대는 더 많은 징계가 내려왔지만 고대 전체가 움직여 피해를 최대한으로 주는데 외대는 줄이기는커녕 경찰을 동원해서 학병들의 항해를 막기도 했다는 것이다. 홍콩 반정. 대표로 항의하던 어머니는 직업이 교사였는데 학교에서 면직되고 얼마 후 사망하였다고 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이 원인이었다. 돌아오는 얘기는 다 자신의 잘못을 넘어서 자신의 죄악을 짚고 있었다.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독재 부역만이 살 길이었다. 아들이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아버지, 저도 81학번이잖아요. 사실은 영어과 친구 통해서 그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의 문제로 귀결됐네요. 아버지가 주신 거 다 가져올게요. 편안히 사는 게 더 나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여럿 있잖아요. 그때 부모들 심정 이해가 돼요. 그자가 우리를 용서하든지 말든지는 그자 마음이죠. 영어과 친구가 조금 면식이 있대요. 착한 애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백정이 됐는지. 그래, 그러자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가자. 정리 중이니까 조만간 다 가져올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들의 돈까지 헌금하고 사무국장에도 일부 건넸다. 그는 창석과 일은 걱정 말라고 했다. 인터넷에 그의 이름을 쳐보니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지. 부총장은 그에게 손을 댔다고 생각했다. 일단락 됐다고 생각할 때쯤 며느리가 전하는 말이 아들이 정신병원에 다닌다고 하며 자신도 두렵다고 했다. 며느리는 얼마 후 떠났다. 돌아오게 마련이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한 일은 돌아오게 마련이다. 부총장이 회심했다는 말에 창섭이 발끈했다. 제이슨과 자기가 이제까지 벌어진 게 얼만데 악인을 봤더니 그만 끝내자는 것인가. 교주 바로 아래 권력이 겸손한 얼굴로 창석과 제이슨을 만났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성경 구절에 잘 인용되지 않습니까? 부글부글 끓는 창섭을 제이슨이 달랬다. 저들은 그래도 지금은 사업보다 종교에 더 가까이 있으니 참고 기다리자. 이제는 익숙한 한국말로 표현했지만 그의 의지는 담겨 있었다. 누구든 썩는다.
어느 모임이든 썩는다. 그때까지 참는다.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 사무국장은 은근히 창섭의 편이었지만 부총장의 촌지도 받았고 교주의 지침도 따라야 했다. 한두 명이야 뭐 썩어버리면 그만이지. 계속 들어오는데 뭐. 그는 편리한 구조의 생각으로 치부를 넓혀가고 있었다. 10-7 재회 서문. 언젠가 자기가 한 일은 자기에게 돌아온다. 악이든 선이든. 2009년 일지. 헬렌 정인정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창섭이 나타나서 긴장이 풀린 탓일까? 창섭은 그 뒤 아무 때나 찾아와 강변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스파게티를 먹고 말없이 가곤 했다. 더 펠리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96번지. 전화번호 576-2030. 비가 오면 영락없이 왔다. 그럴 때면 헬렌도 옆에 와 앉았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고 비오는 강을 막연히 오려봤다. 그러다 갑자기 27년의 시간을 잊었는지 그녀의 입술을 땡겨 오래 빨곤 했다. 그때 그처럼. 82년 팔랑리에서의 키스였다. 딸이 가만히 아주 가까이 다가와 호기심 난 어린아이처럼 두 사람의 키스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창섭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전처럼 뜨겁게 입안을 누비고 다녔다. 건조하지도 않은 구강을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으로 침을 정성껏 바르고 있었다. 그가 바르는 곳마다 세포들이 후끈후끈 일어섰다. 목구멍으로부터 올라온 희열이 오히려 콧구멍으로 쑥쑥 빠져나갔다. 아래가 많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닦아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다. 미장이질만 할게. 아픈 몸이었지만 전체가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아래는 흘러서 무릎으로 번져갔다. 딸이 키스하는 엄마의 등에 얼굴을 대고 남은 한 손을 잡았다. 주변의 손님들이 이상한 세 사람을 바라봤지만 세 사람은 계속 각자 일을 했다. 창섭이 간혹 빨갛게 달아온 열이 식지 않는 엄마를 바라보며 딸이 말했다. 엄마는 옛날에 정말 좋았겠다. 미치도록 좋았어. 저 뜨거움이 엄마 몸으로 쑥쑥 통째 다 들어왔었어. 엄마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네. 정말 그렇다. 정말 그래. 모녀는 가장 비싼 와인을 꺼내왔다. 엄마, 걔 좀 오라 그래. 은정이 딸? 이름이 뭐야? Nothing. 설마. 알고 싶지 않아. 걔 때문에 내가 아빠 뺏겼잖니. 난 담담한데 엄마만 그래. 그리고 내가 키도 더 크고 얼굴도 걔보다 훨씬 이쁘잖아. 딸이 코를 찡긋거리며 헬렌의 기분을 돌리려고 유머를 했다. 하지만 헬렌은 한 잔을 비우며 진지했다. 그때도 그랬어. 난 은정이보다 훨 미모해. 그땐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는 유학파고 난 아빠의 애인 너를 임신했었고 은정이는 딴 남자애를 임신했었는데 아유 엄마 참 그런 건 이해가 안 간다. 아빠는 그때 배신자여야 됐거든. 다 보안사의 프로젝트 때문에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땐 그게 일도 아니었어. 아마 아빠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으면 의문사 세븐이 됐을 거야. 경산이 아저씨네 미숙이 아줌마도 과부가 될 뻔했지. 겨울 18의 과부 너무 우습지. 헬렌 정인자는 암이 판명된 후 막연해하다가 솔로인 언니에게 딸을 맡길 참이었다. 그렇잖아도 언니는 결혼은 싫다면서도 헛헛하며 살고 있었다. 딸도 이모를 잘 따랐다. 솔로의 미모의 변호사, 한양대 출신의 미모의 변호사. 그래서 딸도 이모 따라 한양대를 진학했었다. 어느 순간 창섭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운명이란 것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에 입원했다. 창섭이 자주 들리는 것이 너무 좋았다. 이제 딸도 자연스럽게 아빠를 불렀다. 나 팔랑리 데려다 주세요. 헬렌은 상태가 더 나빠지자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창섭은 긴 검색 카니발에 휠체어도 같이 실었다. 내비에 팔랑리를 찍으니 거리가 의외로 짧았다. 휴가 갈 때는 한나절을 소비했는데 이젠 서울에서 겨우 2-3시간이었다.
소양호를 따라 길이 물가를 따라가고 있었다. 저기를 희기가 지영씨랑 상준이 윤규랑 왔었다. 봉식이도 병영이도 광필씨도 찬경도 그득했던 코펠의 양념 삼겹살 상준이 어머니 느리게 달리면 변한 길을 바라보았다. 이 길을 찝잣하고 당신 면에 갔었는데 헬렌은 감동하고 있었다. 내비가 중간에 새로운 길을 인도했다. 높지 않은 7, 8분 능선의 콧구멍처럼 터널들이 뻥뻥 뚫려도 있었다. 시원한 길을 이어 백호터널까지 일부러 갔다. 지금은 그 한참 아래로 도로가 지나가지만 헬렌이 집철에 다가 면에 올 때면 반드시 지나쳐야 했다. 외박을 마치고 창섭을 데려다 줄 때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백호터널 언덕 정상에서 헬렌은 정사를 한 번 더 했다. 정보대 훈련을 이수한 탄탄한 육체가 그를 휩쓸었다. 그가 몸을 내준 채 집차의 창밖으로 편안한 산능선을 바라봤다. 무심한 것이 참 좋았다. 헬렌 정현정 소령은 그를 구석구석 남김없이 탐닉했었다. 아무것도 안 남길 작정으로 꼭꼭 씹어갔다. 그러면 한 손으로는 스포츠용 짧은 머리에 창섭의 머리를 순간순간 짓눌렀다. 가학인가? 새빨갛게 붉어진 얼굴이 땀비가 흥건히 적셔 있곤 했다. 다음은 겨우 상병이 소령의 탄탄한 유방을 입에 넣고 마음껏 먹었다. 소령의 탄성을 못 참았다. 아직도 백호터널은 옆길로 올라 정상으로 갔다. 정상은 있었지만 전혀 다른 풍광을 가지고 있었다. 괜찮겠어? 그래도 해요. 창섭은 아주 느리게 이끌었다. 이제 분풀이 가는 염려까지 않은 채 천천히 헬렌의 얼굴을 보면서 스며들었다. 욕정의 육신이 없고 환자의 흔적만 남아있었다. 발칙하게 뻣뻣이 대들었던 유두도 먹음직스럽던 오똑한 힙도 흔적만 있었다. 유봉은 그저 계란 프라이였다.